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재밌는 역사를 공유드리고 있는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 이씨, 박씨의 순서입니다. 이 세 개 성씨를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인 지금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씨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국의 성을 빌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성씨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6세기 전에는 성씨가 거의 없었으며 거칠부, 이사부 같은 이두식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양인도 성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천민계층은 성을 절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성과 족보를 사고파는 일들이 성행했었고 1909년 이후에는 민족법 시행으로 모든 사람이 성과 족보를 가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씨는 5,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다문화 시대가 보편화되면서 외국에서 귀화하는 성씨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성씨는 약 280여 개 정도의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씨와 족보가 90% 이상이 가짜라는 얘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보자는 취지로 준비한 영상이며 여러 가지 자료나 합리적인 상식을 통하여 알아본 성씨에 대한 허구, 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씨의 허구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왕족의 후손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인 김씨의 대표적인 본관은 가야를 창건한 김수로왕의 후손이라 알려져 있는 김해 김씨가 가장 많고요. 이씨의 대표적인 본관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혈통인 전주 이씨, 그리고 박씨의 대표적인 본관은 신라를 창건한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 밀양 박씨가 가장 많습니다. 자신들의 특별함을 강조한 시조들의 설화이기는 합니다만 아래서 나오지 않았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왕족의 후손이라 인지하고 있는 이 세 성씨 중 대표적인 본관을 가진 인구만 2015년 기준으로 1023만 4,67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나 되는 인구입니다. 이 통계만 봐도 좀 의아합니다. 왕족의 후손들만 미친듯이 자녀를 생산했다는 건가요? 참고로 우리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성씨가 전체 인구의 2%를 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뭔가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어서 하나하나 그 사연의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씨의 허구 둘째로는 조선 후기의 공명첩 남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계층의 인구 분포가 10% 남짓되었는데 성도, 족보도 특정 계층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부터 성을 가진 양반 계층이 급격히 증가하여 19세기 후반에는 70%를 육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국가 재정을 국가의 공식 매관매직 문서인 공명첩을 이용해 국가 재정을 충당하게 됩니다. 공명첩이란 말 그대로 이름을 비워놓은 관직 임명서인데 돈만 지불하면 아무나 그 공란에 이름을 적어 관직을 임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양반이 아닌 천민이나 평민도 돈만 있으면 관직을 받고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신분 상승의 기회가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명첩의 임명장은 직접 실무를 하는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름만 올리는 명예직이었으니 행정상으로만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 공명첩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양반이 되어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양반이 되면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성씨도 없었고 족보도 없었기에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사고 파는 일들이 성행하였고 또는 양반의 족보에 돈을 주고 자신의 이름을 살짝 올려 명문가의 반열에 입성하는 일들도 성행하였으니 이 시기에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족보 브로커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성을 갖지 못했던 많은 천민이나 평민들이 공명첩을 계기로 양반의 성씨에 대거 유입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이 공명첩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관이었던 김경희라는 자가 사사로의 활자를 주조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사람들의 보첩을 많이 모아놓고 군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책장을 바꿔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중히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공명첩의 보편적인 남발과 사기도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씨의 허구, 셋째로는 조선 후기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평민들은 주로 농사에 의존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직업적인 분류는 사, 농, 공, 상이라고 해서 선비가 으뜸이요
다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들이나 장사치들을 가장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공명첩이 아니어도 상공업의 발달로 시장경제가 활발하였고 평민이나 천민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모은 재물로 성씨나 족보를 매매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남의 족보와 성씨로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나마 재물이 좀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였고요. 조선 후기에는 하도 가짜 족보들이 판을 치다 보니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가보개혁과 민족법의 시행입니다. 이 네 번째 이유가 성씨가 혼란해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1894년 우리가 잘 아는 가부개혁으로 인해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노비나 천민들 중에서는 성씨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가부개혁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성씨를 갖게 됩니다. 이때 노비들은 부모 같았던 상전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한 예로 세도가였던 안동김 씨의 집안 노비 300여 명이 단체로 안동김 씨의 성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1909년 3월 일제 통감부에 의해 새 민족법이 시행되는데 이때 모든 백성의 성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50대 이하의 퇴역 또는 5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포하였으니 이때까지도 성이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호적 담당 석이나 순사들이 집집마다 돌며 희망하는 성씨를 받았고 딱히 희망하는 성씨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성을 붙여주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꼭 성씨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떤 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기왕이면 허접한 성씨보다는 당연히 명문가나 왕족의 성씨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김씨, 이씨, 박씨의 성씨는 대단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 이, 박씨의 성씨가 지나치게 많은 이유도 이런 사연과 깊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손이 모호한 애국지사의 족보를 위조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작태들도 있었다고 하니 인간이 있는 곳에 사기 행각은 없어지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저희 가족은 뿌리찾기라는 테마를 정하고 우리의 본인 안동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택 체험을 하면서 방문한 안동권 씨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태사길이라는 시조의 이름을 딴 도로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개도 혈통을 따지는데 사람이 왜 혈통이 없겠니? 자부심을 갖고 군생활이 힘들어도 굳굳이 이겨내라는 용기를 주기 위한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명문가의 혈통이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우리 조상이 누구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존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그냥 재미와 간단한 역사 지식의 충전으로 받아들이시고 누구든 절대 가문의 자존심을 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